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키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건 두 가지의 메인 강점과 그리고 한 가지의 번외 하나 단점이 있었는데, 세 가지의 강점이 있었고, 큰 파동상에 시간 방송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크게는 두 가지의 파동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이 주황색 파동으로 하나를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보이는지 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추세에는 두 가지의 추세가 있잖아요. 이 추세와 이 추세. 그래서 우리는 엘리엇은 추세 추정이죠. 그래서 이 추세 추정을 거스르지 않고 최대한 되돌림 롱 위주의 매매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추세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일단 큰 파동상으로는 인지하고, 그리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1시간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 파동 카운팅은 서파동상으로 이 올라간 것 또한 임펄시브하게 카운팅하기가 어렵다. 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펄스 파동 카운팅을 하기에는 특히 이 상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엔딩 다이고널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추세가 상단 추세는 정확히 맞아요. 근데 하단 추세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보통 뭐 리딩 다이고널이나 엔딩 다이고널 둘 다 이 추세를 정확히 봐야 돼요. 근데 상단의 추세는 정확히 맞고 떨어진 부분은 있지만 하단 추세가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타고, 그러니까 깼다가 들었다 깼다 들어왔다 이러한 모양을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엔딩 다이고널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그냥 소파동상의 복합 조정, 이 소파동 이렇게 파동 카운팅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W고 X고 Y에 대한 연장선에 있어서 소파동이 노란색 파동으로, 그래서 이 파동에 맞는 피보나치 값을 설정을 하게 된다면 일단 W가 여기죠. W에 대한 확장값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되돌림 0.5 빠르게 가격 조정을 빠르게 줬고, 그 이후에 상승분인 1.272, 보통 복합 조정에서 많이 주는 피보나치 값이죠. 1.272와 이 Y 파동의 또 연장선이잖아요.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본다면 요 파동이죠. 요게 W예요. 그러니까 소파동상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추가적인 상승이. 그러면 보시면 어디죠? 1.272. 똑같이 복합 조정에서 많이 나오는 피보나치 값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곳은 공통적인 숏자리로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리고 요 상단 추세의 저항과, 그리고 RSI의 하락 다이버전스의 중첩과 시간봉 이하의 하락 다이버전스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여기는 공통적인 숏자리는 맞다. 그렇다는 건 이 숏자리는 최소한 상승한 파동에 대한 되돌림의 파동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즉 이 상승한 파동에 대한 되돌림 파동일 수 있다. 그래서 즉 여기는 공통적인 숏자리는 맞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데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부분 익절을 해야 될 라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 W 또한 돌파했으니 W, X, Y 파동으로 볼 수 있으니까 여기를 돌파한 파동부터는 롱 들어간 거에 대한 익절이 들어갈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이전 W 파동을 지금 한번 지켜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곤 있다. 근데 여기는 공통적인 숏을 바라볼 수 있는 라인이어서 저 또한 숏을 진입해 있다. 여기에 지금 숏을 진입해 있고, 손절도 바로 밑에죠. 이렇게 손절 걸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 롱에 대한 것도 아직은 홀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롱 부분 익절 이후에 본절 걸어두고 있고, 이렇게 포지션을 두 개 갖고 있고, 그리고 반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롱은 유지 중에 있어요. 숏은 본절이 나가졌고요. 이 부분에서 들고 있었거든요. 이전에 꼭대기에서 숏 탔던 거 밑에서 부분 익절 이후에 다시 올라왔을 때 불탔었죠. 평단이 한 이쯤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본절이 나가졌습니다. 이렇게 걸어뒀던 게. 그리고 재차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본절이 나간 후에 지금 롱만 들고 있습니다. 롱은 아직도 여기서 이 자리에서 들고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숏에 대한 근거 말씀드렸고, 이전에 롱에 대한 것도 다 설명드렸었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소파동상 어떻게 형성을 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설명하기 전에 오렌지X 대회가 7일 정도 남았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네 자리가 남았습니다. 1% 이상만으로 들어오면 수익권에 들어요. 그러니까 210불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거여서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확인해 보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통적인 숏자리는 맞지만 지금 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죠. 상승 다이버전스도 걸려 있고 이게 시간봉이에요. 시간봉상 RSI가 요거 떨어졌는데 과매도 구간까지 빠르게 왔어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크게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상승은 이렇게 왔는데 요거 내리는 거에 RSI가 바로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구간은 이전에 이렇게 기간 조정을 했던 자리 있죠. 기간 조정을 하고 재차 상승했을 때도 과매도 구간에 오지 않았었어요. 이 자리에 이렇게 상승했는데 올라오면서 RSI가 녹으면서 이렇게 계속 하락되면서 형성이 되면서 조금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과매도 구간, 시간봉상 매도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최소한 반등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카운팅적으로 보게 되면 이걸 15분 봉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소파동을 대략적으로 보면 이 내려온 파동이 고점이 일단 최고점이 여기죠. 그리고 파동 카운팅을 했을 때 뭐 얼추 뭐 임펄스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임펄스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 앞파동 하나랑 요거 첫 파동만 없었으면 얼추 1, 2, 3, 4, 5파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5파동 자체에서 4, 5는 짧게 나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 첫 파동들이 고점을 넘겼다가 이렇게 만든 파동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만들었던 파동. 이게 너무 끼케바 ABC처럼 너무 보여지죠. 1, 1, 2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최소한 1, 2, 3, 4, 5는 만들어줘야지 되돌림 이후에 1, 2, 뭐 3, 4, 5 그래서 1, 2, 3, 4, 5파동 이렇게 만들면 무조건 되돌림의 숏이죠. 왜냐면 5파동 나왔다면 5, 3, 5파동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5, 3, 5가 나온다면 명확하게 올라오면 숏타서 Y 먹자 또는 C 하락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데 지금 파동 카운팅상 내려온 걸 카운팅하게 되면 임펄시브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매매 전략을 세운다면 좀 두 가지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하락분으로 보게 된다면 아직 되돌림이 이 전체 상승에 대한 되돌림, 최소 되돌림인 382 구간도 오지 않았잖아요. 이 자리까지도 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65,400 정도 되죠. 최소한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선 Y 하락은 나와야 된다 또는 C는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A, B, C 1, 2, 3, 4, 5가 나오든 3, 3, 3해서 WX, Y가 나오든 한 번 더 내려줘야지 382는 와주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소파동에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부분이 러닝 플랫이 가능합니다. 추세 기반 피보나치를 통해서 이렇게 A와 B와 C 또는 WX, Y를 체크하게 되면 보통 러닝 플랫은 1.13 사이에서 정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러닝이라고 하면 이거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여기가 저점이고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추세 파동으로 보여진다면 한 번 더 올라와야 되는 거로 변경이 돼요. 그러면 이게 두 갈래 길이 생기죠. 그래서 두 가지의 카운팅에 있어서 매매 전략이 완전히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 러닝 플랫으로 봤다라고 하면 이 고점에 손절 거고 숏타야 돼요. 지금 그래야지 요 하락을 먹을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가능하고 초록색을 카운팅으로. 그래서 이 앞부분에 대한 확장값으로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체크해 보면서 그거에 대한 익절가까지 생각을 해보면 되고 손절가는 정확하죠. 러닝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X가 이 자리가 끝이니까 또는 B파동이 이 자리가 끝이니까 정확한 손절 라인이 생길 거고 여기서는 숏을 트라이 해야 되는 파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숏에 대한 매매는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 당장의 숏은 근데 나는 이거 러닝이라고 보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이 파동은 다시금 즉 요거부터 여기까지가 파동이 끝인 거기 때문에
피보나치 값을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 파동을 어디까지 줄지 좀 체크를 해보고 그 자리에서 숏을 진입해보거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숏 자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손절 라인이 짧으니까 여기서 숏을 진입해보고 한번, 그래서 손절이 나면 이거 윗단에서 한번 숏을 다시 진입해봐야겠다. 이게 숏에 대한 두 가지의 숏 자리고, 그 외에는 사실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야지 숏을 탈 수 있습니다. 그 올라와야 된다는 건 이게 소파동상의 숏 자리를 말씀드리는 거고, 4시간 봉상의 자리는 이 고점 돌파하기 전이에요. 이 고점 돌파하기 전에 이 언저리에서 숏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깐부 방송에서도 이미 13일쯤에 매물대를 미리 선정을 했었거든요. 68.3K부터 71K에서는 저항을 줄 거다, 이 안에서는 저항을 줄 거다 라고 표시를 해놨던 거예요. 이걸 13일쯤에 제가 공유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3일인가? 조금 더 됐나? 아무튼 이 언저리쯤, 그래서 이 언저리에서는 저항을 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올라오면 숏을 탔던 거고, 다만 그 숏에 대한 거는 이미 상승이 계속 랠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숏은 짧게 먹는 거예요. 지금 길게 내가 이거 내려갈 거다라고 보고 타는 게 아닙니다. 롱은 부분적으로 익절만 하고 홀딩한 상태에서 적절히 그냥 공통적인 자리만 나오면 그냥 단기적인 숏을 타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뿐이지, 이거를 계속해서는 먹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메인 관점은 되돌림의 롱이죠. 계속 내려왔을 때 롱 타야 되고 롱 타야 되고 롱 타야 된다 라고 했던 것처럼 되돌림의 롱 위주의 매매만 하고 있습니다. 큰 관점상으로는. 왜냐면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엘리엇은 추세 추종이기 때문에 반대로 매매했다간 크게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메인 관점이 뭔지를 생각을 하고, 소파동상의 단기적인 매매는 어떤 걸 해야 될지 이렇게 좀 나눠 놓고 항상 하셔야 돼요. 이해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할 때도 초반에도 우리는 상승 추세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이해한 상태에서 소파동으로 넘어가야지 매매하는 데 있어서 헷갈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와 같습니다. 되돌림 롱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매매하는 건 그냥 단기적인 숏이에요. 그냥 단기적인 숏이지 이걸 계속 내려갈 거다 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그 단기적인 숏을 먹으려고 하냐라고 하면, 혹여나 우리 관점이 틀렸을 때 깊은 되돌림을 줬을 땐 더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롱에 대한 게 본전이 나아지더라도, 이전에 타셨던 분들이 있다면 본전이 나아지더라도 숏에 대한 수익으로 인해서 해칭이 되는 거죠. 우리가 숏을 양방향 매매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숏 말고 우리의 메인 관점인 롱에 대한 매매에 있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만약에 이게 상승분으로 만들어진다, 그냥 되돌림이 아니라 그냥 한 번 더 올라가서 숏 자리를 한 번 더 주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이 저점은 지켜야겠죠. 이 XW의 시작이든 A 파동의 시작을 저점을 지키고, 또는 X나 B 파동에 대한 되돌림 파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저점을 지킨 상태에서 상승을 해야지만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되는데, 매매 전략상으로는 이 상승한 파동에 대한 되돌림의 롱을 타야지만 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요. 즉 요만큼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최소 TP는 여기에요. 요 파동에 대한 어디까지 올지 체크하고, 전체 되돌림은 어디인지 체크해보면 한 618 정도 오면 1.618 라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겹치는 매물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냥 뚫고 올라간다면 나머지는 더 큰 수익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저는 밑에 내려와서 탈 것 같아요. 왜냐, 상승한 파동에 대한 전체 되돌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인 관점 상으로는 한 번 더 내려오는 게 맞다. 그래서 한 번 더 내려와 주면 차라리 이런 자리에서 롱을 좀 기다려 봤다가 올라가는 걸 볼 것 같다. 다만 당장 이 자리에서 매매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롱을 진입하는 방법, 그리고 숏을 진입하는 방법들을 사용해서 진입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숏을 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숏은 진입하지 않고 여기까지 기다려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분 익절은 했고 본절 걸어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는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더 떨어져서
조금 더 괜찮은 자리에서 단기적인 상승이든 또는 추가적인 상승까지는 먹을 수 있는 라인은 공통적으로 나오니까 그 자리까지는 우리 수익화를 시키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메인 관점과 소파동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 궁금한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답하고 알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트 디폴 리플 올라간다면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지 대충 무비 그릴 수 있을까요? 지향께서 질문하셨는데, 알트 같은 경우 일단 기트가 우상향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죠. 우상향 해야 되는 건데 동영상 말씀을 하셔야 돼요. 항상. 오늘도 편한 밤 되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관점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들 잘 자요. 경바.